정교육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6-271호 2026년 4월 16일 개정안이에요. 융자사업 공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6월 달에 지금 저희가 뭐 열렸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일시적 경영 애로자금, 제도전 특별자금 6월 마감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언제 끝났어요? 1분도 안 돼서 몇십 초 만에 마감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이 됐냐?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시장 불편 신고에서 민원이 정책자금 신청기간 개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스템 불편 민원, 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불편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준비를 다 하고 뭘 해도 1분도 안 돼서 이게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상품을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이번 시간에 딱 팩트만 바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요거 공문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일반, 특별, 긴급, 신용, 취하, 제도전, 장애인기업, 청년고용, 소공인, 혁신성장, 민간투자형 연계의 매칭 융자, 상생성장 지원 자금이 있다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볼 것은 뭐냐? 신용취약자금이랑 제도전 특별자금이랑 혁신성장 촉진자금이랑 또 일반 경영 안정자금을 볼 거예요. 자, 먼저 이번에 6월 달에 바로 마감됐던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직접대출. 자, 이렇게 있고요. 지원 대상이 뭡니까?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 매출 15% 확인, 매출 감소 확인 예외가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 조건에 맞아야지 신청 자격 조건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업력 7년 미만이어야 되고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그리고 매출 감소된 게 15% 입증이 돼야 돼요. 입증은 어떻게 하냐? 직전전 비교를 통해 매출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안은 뭐냐? 매출이 감소 안 됐는데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아래 1번에서 6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고 했습니다. 고용유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구역, 자율상권 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얼마예요? 동일 관계 기업당 7천만원 이내에. 금리 우대는 뭐예요? 정책 우대,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운놀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의 보험, 노란우산 공제,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한 소상공인, 지역격차 해소,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금리를 최대 얼마까지 해준대요? 0.8까지 해준대요. 우대 지원을.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자, 6월 8일 월요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다? 1분도 안 돼서 마감됐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조차 없다. 이거예요. 다음은 제도전 특별자금 신청 안내자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제도전 지원 대상은 뭐냐? 1에서 3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라고 했습니다. 일반형, 재창업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채무 조정. 준비 단계는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교육 25시간 이상 필수, 금융, 재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 교육. 두 번째, 초기 단계는 뭐예요? 재창업한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이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고 했습니다. 재창업 기업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랑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 그리고 폐업기업의 매출 실적, 보유, 이렇게 해당이 되면은 가능하다.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또는 업종 전환,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채무 조정. 다음 각 호 하나 이상에서 충족하는 소상공인.
채무 해소 재기 지원 종합 패키지 참여 기간에서 인정한 성실상한 소상공인이라고 했습니다. 참여 기간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채무조정 이후 미납 사실 없이 얼마?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한자 재창업 교육 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한 연장 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치 없이 3회차 이상 상한 중이거나 완전한 소상공인도 해당됩니다. 또는 두 번째 희망형 보겠습니다. 25년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또는 업종 전환. 요것도 해당이 돼요. 요건 뭐예요? 도약형이에요. 도약형. 재창업, 업년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한이 도약형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도약형, 희망형, 그리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일반형은 7천만 원 이내이고 희망형은 1억 원 이내, 도약형은 2억 원 이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대금리 적용되고요. 일시적 경우에로 자금처럼 대출 기간 똑같고 상환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6월 15일 날 열리는 바로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인 거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대상은 뭐냐?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에서 이거를 교육을 사전에 이수를 해야 자격 조건이 생기고 업력 90 이상, 개인은 사업 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회사 성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용점수가 몇 점 이하? NCB 839점 이하만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영리기업, 개인 과세업자, 개인 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해당이 돼야 자격 조건이 되고 대출 한도는 동일 관계 기업당 3천만 원 이내 그리고 정책자금 우대금리는 똑같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게 대출 기간 상환 방식도 똑같고요.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16일 10시부터 18시까지 출생연도 홀수는 6월 15일날 짝수는 16일날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출 제한 시스템 자동 검증 신청 접수권에 대하여 소상공인 그리고 신용점수, 공공신용정보, 휴폐업, 세금 체납, 면체, 부채 비율, 한계기업 등 여기에 해당이 되면 사람한테 심사조차 안 가고 자동으로 대출 제한 대상이 뜹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게 사전에 생겼죠. 정책자금 수혜 이력, 업력, 정책자금 성실상한 이력, 정책 우대기업, 장애인기업, 청년, 여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서 합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사전평가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그 다음에 서류 여기가 통과가 되면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접수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없어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이 됐으나 지금은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생겼어요? 이 정책 우선도 평가가 생겼고 그 다음에는 신청하는 인원은 너무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심사 자체를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요게 해당이 돼야 돼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먼저 사전 교육 이수가 돼야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일시적 경영애로 그리고 제도전 특별자금 이거랑 다르게 이틀 동안 10시부터 6시까지 열어둔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거 해당이 되는 대표님들은 다 신청하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접수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접수가 되면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해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청 안내. 신용취약보다 더 중요하죠. 자, 혁신성장 촉진자금 지원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에서 3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다음 1에서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자격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형 스마트 기술,
이게 스마트 기술이죠. 100년 가게, 사회연대 경제조직,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생, 스마트 기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님들은 자격 조건 신청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화 설비 풀 예시는 뭘까요? 3D 푸스캐너, 프린터, 프린팅 설비, AI CCTV, 두피 분석, 가상 체험, 안면 체형 인식, 그리고 온도 관리 시스템, 안면 지문 출입 인증 시스템, 그리고 VR, AR은 가상 피팅, 스마트 글라스, 미러, 키오스크 많이 하시죠? 주문 예약, 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키오스크 단말기, 디지털 오더, 이것도 많이 하시죠? QR, NFC 오더, 테이블 오더, 무인 판매기, AI 무인 판매기, 꽃, 무인 자동 판매기, 무게형 무인 판매, 모듈형, 무인 키텍 솔루션, 무인 매대 스캐너, 로봇, 서빙 로봇, 헬퍼 로봇, 밴딩 머신, 조리 로봇, 사이니지, 디지털 광고보드, 디지털 메뉴보드, 전자칠판, 스마트 전자칠판, 구독형 소프트웨어, 고객 관리 및 예약 소프트웨어, 매출 분석 소프트웨어,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 통합 관리 시스템, 온라인 예약 관리 원격 웨이팅 솔루션, 매장 멤버 관리 시스템, 자동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사라졌어요. 4월달부터 자동화, 커피 머신기, 세척기, 세차기, 자동화 창고, 물류 시스템, 이거 이제 해당 안 되고, 또한 플랫폼,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캐치 테이블 등 배달앱, 요기요 쿠팡이집 배달앱 민족 사용하신 대표님들도 자격 조건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3월달 기준이고 4월달부터는 자동화랑 이 플랫폼 요거랑 그리고 또 뭐예요? 배달앱 요거 자체가 안 된대요. 이제 적용 대상이. 그러니까 자동화 위에 여기 있는 것들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력가게 소상공인에 선정된 제조업을 제외한 소상인, 사회연대 경제조직, 협동조합, 사회적 예비 포함 마을 자활기업,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생,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수료 후 1년 이내 신청한 소상공인, 그리고 혁신형도 중요합니다. 수출하신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직접 대출 성실상한 소상공인. 자, 수출 소상공인은 뭐예요?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시척이 1,000불 이상인 소상공인, 그리고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스마트 공장 도입,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 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레벨 1에서 5인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여기 해당되면 가능하고요. 또한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여기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이 나뉘어져 있고 일반형은 1억, 시설 5억, 혁신형은 운전자금 2억, 시설자금 10억 원 이내라고 했습니다. 자, 금리도 우대도 똑같아요. 그리고 거치기간, 운전 5년, 시설 8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3월달 지금 공문인데 저희가 지금 3분기에 이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선착순이에요. 이거 신청하는 대표님도 어떻게 뜨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내가 여기에 지원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 빠른 컴퓨터가 필요하다. 컴퓨터 없다. PC방이라도 바로 가세요. PC방 가서 신청하세요. 이건 답이 없어요. 무조건 신청하고 접수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게 접수가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사업계획서, 이건 필수죠. 이것도 사업계획서 무조건 잘 쓰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잘 못 쓴다? 그럼 탈락이에요. 사업계획서 필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다 보시면 자, 부당개입 유형 판단 기준, 여기 이렇게 되면 안 된, 자, 여기 해당이 되면 안 되고, 또 지원 대상, 자, 상시 근로자 수, 1에서 4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이에요. 대출 제한 대상 한번 보실게요. 대출 제한 대상 뭐예요? 첫 번째, 세금 체납 당연하죠. 신용정보 등록 당연합니다. 연체, 그리고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 침해, 슈폐업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떨어지면 재신청 불가예요. 한계기업, 부채 비율 700% 초과, 매출액 초과 차입금, 공단에서 대출 제한 대상,
법인기업 실제 경영자 부적정, 책임 경영 심사 관련 제한, 사회적 무리, 허위 또는 부정 신청, 3회 이상 지원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봤어요.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도 받고, 그리고 제도전 특별 자금도 받고, 또 신용취하 소상공인 자금도 받고, 또한 혁신성장 촉진 자금 자료도 받습니다. 근데 자금이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나 많이 있고, 성장 지원 자금은 뭐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년 이상 운영했고 연 매출 500만 원 이상이면 이거 지원 가능하다. 최대 1억까지. 이 뜻이에요. 이 자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한 신용보증재단, 또 어디 있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 콘텐츠진흥원, 또 식품농수산센터, 또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정말 다양하게 너무나도 많아요. 기관들이. 근데 이 대표님들이 내가 맞는 조건에 내가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 보시면 이 자금만 있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나에게 맞는 자금과 그게 찾으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모르겠다. 그럼 이 저 정기욱 대표한테 구글 폼에 상담 요청을 남기시거나 즉시 상담 신청 다이렉트 전화번호 제가 남겨드릴 테니 거기다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핵심은 뭐냐? 이건 선착순이라 어떻게 뭘 해도 빨리 신청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신청 접수를 빨리 해야 된다. 사업계획서가 완벽해야 된다. 사업계획서도 잘 쓰셔야 되고, 세금 체납, 지방세 체납, 그리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용 접수가 조금 낮으신 대표님들은 혁신성장 거의 자금 안 나오거나 한도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신용 점수가 내가 조금 낮다. 그러면 현금 서비스 받으신 대표님들은 소액일지라도 그거부터 바로 갚으세요. 바로 먼저 갚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필요한 상품들이 어떤 거가 있고 내가 맞는 조건, 나는 어디에 신청해야 될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자금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콘텐츠진흥원, 관광개발기금 자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자금이 급하고 나는 세금 체납, 지방세 체납이 하나도 없고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면 궁금하신 대표님들은 구글 폼 아래다가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거나 급하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주십시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반기 마지막 자금과 하반기 곧 7월에 열릴 자금을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중요한 정보, 돈이 되는 정보 날카롭게 제가 상품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